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요번 동영상에서는 그래서 약간 남아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16단원만 하고 관련된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 관련한 최근에 남아있는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사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는 기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세금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6억 원 이상, 만약에 1가구 1주택자면 9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 만들어진 거는 10년이 훨씬 넘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를 처음 만들 때에는 그러니까 6억 혹은 9억을 넘는,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한 10년도 더 전의 얘기니까, 이제 그때를 생각해보면, 이제 고기 커트라인을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를 새로 내라고 해서 엄청난 저항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은 뭔가 요즘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또, 어,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2020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이 7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전에는 미국의 부동산을 산다, 다른 나라의 부동산을 산다는 게 되게 먼 얘기 같잖아요. 그쵸? 이제 그래서 정말 돈 많은 분들이, 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다든지, 이제 디버시피케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학을 가 있는 자녀를 위한 부동산을 구매한다든지를 위해서 외국의 부동산을 사려고 했던 게 이제 주 이유였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그럴 거면 그냥 미국의 부동산 사지라고, 요렇게 어떤 우리나라의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의 부동산, 특히 미국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조세 저항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은 텍스 배울 때 그리고 텍스와 관련한 이슈, 기사를 살펴볼 때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뭐 대주주 요건을 원래 뭐 10억이었다가 뭐 2억인가로 낮추기로 했고, 이제 그리고 그러한 것에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어떤 세금을 또 회피하기 위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뭐 CFD인가라는 어떤 투자 회피 수단을, 그러니까 세금 회피 수단을 찾았다. 아니면 뭐 다른 수단을 찾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던 거를 기억을 혹시 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세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뭔가 이제 본인의 어떤 행동을 바꾸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근데 굉장히 금액이 이제 굉장히 금액을 보면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기사는 이제 기사는 아니고 이제 여기 지금 요런 교수님이 쓰신 이제 신문 맨 뒤에 칼럼 나오는 부분에 실린 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교수님이 쓰신 다른 글을 우리가 이전에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에도 약간 시장 주의적인 그런 입장의 글을 쓰셨었는데 이제 요번에도 지금 이 제목에서도 딱 드러나듯이
정부는 가만히 있어라. 약간 뭐 요런 느낌. 그리고 시장에 맡기는 게 최선이다. 요런 느낌으로 어떤 요런 흐름으로 글을 또 쓰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1930년 대공황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공황 직전에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대공황이 1929년부터 시작되면서 한 10년 동안 미국이 대공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 원인이 여기 지금 어떤 경제학자들은 1929년 즈음부터 미국의 연준이 급격하게 통화 정책을 조금 긴축적,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통화 정책을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져간 것이 이와 같은 대공황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은 대공황의 사례를 통해서 또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지금 좀 부동산에 대한 요즘 이슈가 많고 또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죠. 그래서 여기 지금 또 이 교수님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어떤 그런 모습을 조금 비판하면서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도 몰랐던 얘기인데 이제 그 공산주의를 그 집대성했다고 알려져 있는 막스가 이제 막스조차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또 이런 기사를 말씀드리면서 또 뭐 저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거고 혹은 이제 우리가 다른 이제 모든 면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항상. 그쵸.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 논리가 있고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요런 거를 드는구나. 이제 물론 뭐 대공황하고 이제 금융위기 사례를 가지고 성급한 일반화를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우선은 이분은 요런 근거로 본인의 주장을 제시를 했구나. 이제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또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이제 그쵸? 네. 이제 항상 양쪽을 다 보시는 거를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리고 또 그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디플로 MIT 교수가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재난지원금이 1차, 2차까지 지급이 됐고 지금 또 다시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어떤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니까 혹시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재난지원금을 3차를 만약에 준다고 하면 추가 지급한다고 하면 다 주는 게 맞겠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주는 게 맞겠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교수님은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고, 이제 물론 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또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 주는 게 좋다라는 이제 쪽에 근거가 있는 거고, 여기처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에 이유가 있는데, 이제 양쪽을 우선 다 보는 게 중요하고, 네, 항상 이제 양쪽을 다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뒷부분으로 와서는 이제 올해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분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노벨 경제학상 올해 발표가 될 때 그 뉴스 같은데 그러니까 그 새벽에 찍힌
이 교수님들 사진이 되게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 본인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하게 됐다는 거를 어, 이제 올해는 이게 스웨덴에 직접 가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전화로 통보를 받았는데 이제 그거를 마치 스팸 전화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냥 무시를 했었고 이제 그 소식을 늦게 알아서 이제 그 새벽에 찍힌 사진이 이제 신문에 우리나라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번 올해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은 이게 경제학의 어떤 여러 브랜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매 이론, 옥션 피오리 부분을 연구를 한 것에 대한 이제 결과로 요번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경매 이론이 어떤 경제학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냥 진짜 이번 학기 수업 맨 처음 시간, 아니다, 거의 초반 시간에 배웠던 거를 그냥 되돌려 보시면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거다? 우리가 뭐 이게 뭐 어떤 리소스 같은 거가 다 희소하잖아요. 그래서 그 희소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아니면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것에 관한 학문이 경제학이라고 했죠.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은 경매에도 이렇게 희소한 자원, 여기서는 뭐 전파라든지 지금 이 교수님들은 뭐 지금 뭐 네, 전파? 뭐 그런 거를 지금 주파수 뭐 이런 거를 실제로 적용을 해보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을까를 이와 같은 경매 피오리, 이제 옥션 피오리를 통해서 이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추가적으로 뭐 지금 이제 이 노벨 경제학상 올해 받으신 교수님들이 추가적으로 뭐 딥러닝 같은 것도 이용을 하셨다라고 하고요. 응용을 했다라고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기사도 그 올해 노벨 경제학상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두 분이 공동 수상을 하셨죠. 이제 그런데 이와 같은 노벨 경제학상, 그러니까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수 있을까와 관련한 것이 라디오 주파수 경매, 천연가스 경매, 비행기 이착륙 권리 경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온라인 검색 광고 같은 데에도 적용이 되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어떤 설명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맨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이제 뭐 차순위 경매 방식 뭐 이런 거를 도입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꼭 되고 싶어서 그냥 막 일단 지르고 보는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하는 식으로 이렇게 차순위 경매 방식이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뭐 실제 이와 같은 노벨 경제학상 이론을 현실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쳤고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